오랫동안 나 자신을 미워했다. 모든 잘못은 나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를 학대하고 더 해내라고 몰아붙였다. 내 삶은 두 개의 기둥 위에 있었다. 회사, 그리고 관계. 늘 어딘가에 기대어 서 있었다.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모른 채로 말이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팀장이 되었다. 어느 순간 주변을 살펴보니 내 옆에 18명의 팀원들이 있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웠다. 팀장이 되었지만 삶은 더 불안했다. 무너지면 안 됐다. 내 목숨과도 같은 회사에서 나는 완벽해야 했다. 주말이 되면 이불 속에서 불안에 떨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어느 날 한 사건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단차를 쓰고 집에 가는 길. 잠시 차를 세워주세요. 토할 것 같아요. 하고 말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이대로는 정말 죽을 것 같아. 심리 상담을 검색했고 사진이 따뜻해 보이는 한 곳에 상담을 신청했다. 그렇게 선생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그 후로 매주 선생님 앞에 앉았다. 자아의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했다. 눈을 감고 상처받은 기억들을 떠올려 안아주고 감정카드로 내 안에 쌓인 감정들을 바라보고 상처를 마주했고 불안을 바라봤다. 안아주고 또 안아줬다. 너덜거리는 상태로 선생님께 찾아갈 때면 상담할 상태가 아니라 소파에 누워 휴식을 취하던 날들도 많았다. 하나가 내 배 위에 올라와 가만히 온기를 나누어 주기도 했다. 점차 내가 붙잡고 있던 두 개의 기둥은 어린 시절의 불안이었다는 것을 더듬더듬 찾아 나갔다. 어린 시절의 상처들, 아빠에 대한 불신, 엄마에 대한 불안, 조금씩 상처들을 마주했다. 마주하기 어려운 상처들은 용기가 생기기까지 기다려주는 시간도 필요했다. 불안이 극에 달한 날, 선생님, 너무 불안합니다. 같이 산책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처음 도움의 요청을 해보았다. 그날 아파트 주변을 선생님과 같이 걸었던 기억이 여전히 따스함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나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았다. 천천히 새로운 감각들을 찾아 나갔다. 열정, 불안 사이에 작은 씨앗들을 만났다. 집 꾸미기, 안정이 같은 자아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삶이 조금씩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는 것 같았다. 힘이 붙어갔다. 이제는 내 삶을 잘 살아볼래 하는 마음들이 커져갔다.
그렇게 나는 기둥 같았던 관계가 맞지 않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힘이 붙어가며 남자친구에게 헤어짐을 고했다. 이젠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자. 나에게 큰 축이 되었던 관계가 빠져나간 뒤로 붕괴가 시작됐다. 내가 세운 중심이 아니니 단번에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다. 그렇게 불안으로 폭식과 토를 반복했다. 몇 개월 만에 체중이 20kg 정도가 늘었다. 매일매일 토를 하다 보니 치아에 긁힌 피부가 온전한 날이 없었다. 밥을 먹는 방법을 잊었다. 되돌아보면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1년. 그럼에도 마음 어딘가에는 꼭 언젠가 벗어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마음을 놓지 않았다. 안 되어도 계속 다시 나를 세우려 노력했다. 1년. 여느 날과 같이 토를 하다가 목에서 피가 흘렀다. 손을 타고 툭 떨어지는 피를 보며 주저앉아 울었다. 이제 그만하자. 나에게 하는 선언 같았다. 외롭고 공허한 날들을 걸었다. 몸과 마음이 많이 닫혀 있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 같은 날들. 처음으로 물었다.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잘 모르겠지만 퇴사하고 싶어. 한 달을 쉬게 됐다. 내 마음이 갈 곳을 잃은 것 같았다. 문경이 떠올랐다. 칸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수국을 심었다. 따뜻한 봄날에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호미로 땅을 파고 꽃을 심었다. 볕과 초록과 물과 공기가 조금씩 나를 살리는 것 같았다. 매년 봄이면 그때 만난 초록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회사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곳을 정리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구조를 끊어냈다. 회사를 그만두고 홀로 제주에 갔다. 본태 박물관에서 안도타다오의 건축 도면을 보았다. 손으로 그린 선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다. 그래, 이렇게 사는 거야. 그저 자기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만들어가는 삶에 대한 울림이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질문을 던졌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가장 처음 했던 일들은 요리하기, 집 정리하기, 니니와 산책하기, 식물 키우기, 글쓰기. 그냥 그런 것들을 하고 싶었다. 다시 첫 회사와 연결성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차근차근 미래를 위해 나의 울림에 맞는 직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좋아하는 것들을 해봤다.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도해봤다.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마음이 올라왔다. 이게 아닌데. 와중에 자연의 울림을 계속 받았다. 초록이 주는 메시지들, 자연이 주는 고요함. 정원을 만들었다. 테라스를 꾸몄다. 산책도 많이 했다. 찬란한 시간들이 좋았다. 어느 순간부터 내면에 고요한 의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 괜찮다. 다 괜찮다. 연애를 시작했다. 사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두려워 사랑을 피했다. 머리는 계속 말했다. 아직은 안 돼. 달랐다. 맑고 따뜻한 그 사람과 관계는 오히려 서로를 성장시켜 주었다. 머리 말고 가슴이 향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구나. 그렇게 온전한 나의 선택으로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다. 차근차근 나는 내 중심으로 선택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다. 나는 계속해서 직업을 찾았다. 찾고 또 찾았다. 그런데 업을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같은 느낌이 올라왔다. 이게 아닌데. 반복적인 메시지로 무언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 나는 삶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직업을 찾고 있었다는 걸 천천히 알아갔다. 그래서 멈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어느 날 아침에 눈이 번쩍 떠졌다. 하나의 문장이 분명하게 올라왔다. 퇴사해야 한다. 명료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어려웠다. 나를 지탱해주던 연결고리를 또 끊어낸다는 것. 용기를 냈다. 그렇게 나는 마침내 연결을 놓는 선택을 했다. 처음에 가졌던 두 개의 기둥을 모두 놓아주었다. 퇴사 후 조금씩 현실과 맞닿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온전한 내 삶이다. 늘 애쓰고 잘해야 했던 삶에서 할 일 없는 날들을 보낸다. 처음에는 불안이 올라왔다. 무언가를 계속 찾고 있는 나를 보았다. 그렇게 나는 불안으로 선택하는 나를 계속해서 놓아주었다. 그러자 흐르기 시작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괜찮았다. 정말로 괜찮았다. 처음으로 선생님께 여쭤보았다. 평온한 삶도 제가 좋아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요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가를 하고 집을 가꾸고 밥을 차려 먹는 하루. 그 순간 하나의 생각이 스쳤다. 그럼 내가 그런 삶을 창조해 나가면 되잖아.
나는 내 하루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빵을 만들게 되었다. 이상하게 계속 하고 싶었다. 다른 일들을 할 때 올라오던 이건 아닌데 라는 느낌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다. 조용하고 편안했다. 처음으로 저항이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오자 모든 게 무거워졌다. 그때 알았다. 나는 완벽한 빵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걸. 그래서 완벽함을 내려놓았다. 나는 그저 즐겁게 빵을 만들기로 했다. 무언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 아빠의 환갑잔치에 케이크를 만들었다. 케이크를 받고 좋아하는 아빠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알게 되었다. 아빠도 아빠의 삶을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 엄마의 삶을 내가 짊어질 필요가 없음을 안다. 엄마의 삶은 이제 그녀의 것임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조금씩 사람들과 이어지기 시작했다. 빵을 통해서 더 연결되어 가고 있다. 신기하게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흐르고 있다. 나는 새소리를 들으며 고요하게 있는 시간이 가장 좋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받아들이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다. 나는 이제 요가하는 시간도 좋고 빵 만드는 시간도 좋다. 테라스 정원을 가꾸는 일도 좋고 남편과 함께하는 텃밭의 시간도 좋다. 이제는 안다. 내가 닿고 싶던 모습은 어떤 형태가 아니라 상태였다는 것을. 나는 나로서 괜찮구나. 이미 삶은 완벽하구나. 현실이 또렷해졌다. 살아있음을 느낀다. 어딘가에 기대어 서 있던 나에서 지금은 내가 만든 삶 위에 서 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이다.